여러분과 앞으로 그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명상으로 정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우리 이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괴로움이 치유되는 그런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 강의를 통하고 또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명상을 직접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집에서는 꾸준히 명상을 하시고 여기서는 강의를 주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자, 제목이 이제 명상 뇌를 바꾸다. 뇌를 바꾸는다. 세상에 뇌를 바꾸는다 하는 가장 첨단 과학이 그 중에 이제 그 뇌과학이라 그래요. 뇌과학. 뇌를 바꾼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주인이 뇌에 다 들어있거든요. 뇌가 고장나면 우리 의식도 없어지고 뭐 동작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럼 이 뇌가 우리의 주인공, 생물학적으로는 주인공이라고 말하죠. 근데 명상은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을 수련해서 뇌를 바꾸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뇌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긍정의 마음을 뭐 갖자, 뭐 구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수련을 통해서 뇌를 바꿔야 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령이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5,000년 동안 자주 가난에 질려서 못 살아서 우리가 뭘 하겠나 이 패배주의에 잠겨 있다가 그런 이제 대정신적인 대혁명 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인이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바깥으로 하는 그런 하는 사회 운동이고요. 명상은 내가 나에게 벌리는 나의 조용한 나의 운동,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볼 테인데,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왜 현대인은 명상에 열광하는가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완전히 그냥 압도될 정도로 타임지 같은 데서는 명상혁명이라고 이렇게 마인드풀 리볼루션 이렇게 이따 좀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 인구가 한 3억 한 2천만, 3억 한 3천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 인구의 18.5%가 명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6,300만, 6,500만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명상해? 우리나라 사람은 그저 돈만 하고 그냥 붙어 타면 시비만 하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자기를 찾고 그런데 명상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오래겠어요? 서양이 오래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오래된 거잖아요. 이 수천 년의 그 명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문화가 왜 이렇게 마음들이 가파르게 되고 성급하게 되고 그냥 시비하고 그냥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명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종교로 치면 인도에서 주로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원 바탕은 동양에 있는 것이고 서양은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 들어간데 이렇게 6천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카톨릭 다음에 많은 종교가 이제 불교 쪽이고요. 이 명상에 아주 흠뻑 젖어 있고, 영국 국회 같은 거는 의회가 개원을 하면요, 5분간 명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 법회하면 입정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예?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의회가 시작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헛소리, 뭐 이상한 뭐 국회의원이라면서 품위 없는 소리 우리나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힐난거리가 되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상을 통해 세상이 좀 성숙해지고, 좀 말하자면 덜 거칠고, 이렇게 그 자기를 본디의 자기, 참 자기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 현대인들이 명상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요 그림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제일 왼쪽 위에서부터 봅시다. 저게 비틀스예요. 비틀스를 아십니까? 예, 어디 나라 사람들입니까? 예. 비틀스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 그럼 다 아시네. 존 레논이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리딩이죠. 리더죠. 존 레논이 부인이 누구죠? 오노 요코. 참 많이 아시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왜 비틀스의 그 리딩 존 레논이 일본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이 일본 여자, 또 나이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이 정신적 지주가 동양이고, 이런데 굉장히 긴 데 있어요, 그게. 이 존 레논이 바람쟁이인, 아주 대표적인 바람쟁이입니다. 그 폴 맥카트니라고도 아시죠? 예. 또 누구 아세요? 링고스타.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이제 4명이 그 한 사람이 빠지고 또 새로 또 모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언제 이게 됐나 하면요, 1958년에 이 사람들 나이가 1940년에서 1943년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대학 딱 들어갔을 때가 60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60년인데, 저 나이하고 같습니다. 이때 이제 1960년에 비로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그룹으로, 이제 방송에 등단하고 무대에 올라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파는 게 10억 장이라고 그래요. 10억 장. 10달러 꼽혀보세요. 그럼 얼마일까요? 돈이. 예, 가장 오래된 참 인기 그룹이고 세상을 놀라게 한 가장 이 사람들이 명상에 미쳐버린 거예요. 명상에 미친 겁니다. 그 명상에 미쳐서 부른 노래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가 Let It Be라는 노래예요. Let It Be가 우리말로 하면 뭐냐 하면 내려놓아라. 그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예.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아라.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쫓기고 서양 문명 몇 천 년은 싸움의 역사입니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해외에 가서 막 그냥 영토를 빼들고 나무 문화를 쳐들어가고 빼들어오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냥 직진해가지고 막 그냥 남은 나라 병탐하고 스페인, 영국, 프랑스 대표적인 네덜란드, 스페인 이게 그냥 세계의 땅을 다 뺏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 호전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 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진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십자군 전쟁 1000년이나 하지 않습니까? 또 식민지 정탈, 그 제국주의 다 이렇게 봐야 그것이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쯤 됐을 때 1960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월남전이 터져요. 월남전. 그 월남전은 일찍이 프랑스가 지배를 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가 지배를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프랑스가 지배를 했어요. 월남을. 그랬는데 이제 월남이 그 분연이 일어서서 민족주의로 일어서서 BNDF 전투라 해가지고 프랑스를 격퇴를 하게 됩니다. 막강한 프랑스 용병들을 격퇴를 해요. 프랑스를 물리쳤죠. 내쫓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독립이 됐는가 했는데 다시 들어온 게 미국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이 이제 월남전을 프랑스 대행을 해서 세계적인 이제 전쟁으로 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도 파견했죠. 맹호사단 또 뭡니까 맹호는 그리고 또 백마사단 또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해병대는 뭐죠? 청룡부대 청룡입니까? 그렇게 많이 파견해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큰 나라들이 여러 연합군이 가서 몇 년을 싸웠냐면 15년을 싸웠습니다. 15년을 싸웠는데 결국은 1975년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미국이 졌습니까? 졌잖아요. 쫓겨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1960년에 이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을 때 월남전 참전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대 운동에 제일 앞장을 쓴 사람들이 비틀스예요. 이 비틀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1959년이면 말이죠. 인도의 아주 위대한 요기이면서 과학자이고 또 교육자이기도 한 마헤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다가 명상을 전파해요. 그게 무슨 명상이냐면 초월 명상이란 거예요. TM이라고 들어보신지 몰라요. 그 TM을 전파했는데 미국의 지식인들이 완전히 꼴까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붐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최고의 지식인들. 그런데 이 마헤시라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자이고, 그 다음에 교육자이고, 그러니까 보통 구루들, 보통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종교적인 분들이 가서 하면 그 신비주의로 비춰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서 수련 받았는 그런 미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하면 그 이상한 구루들처럼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일 텐데 이 양반은 과학자에다가 그 교육자에다가 아주 단단한 과학적인 무장을 해가지고 갔으니 미국의 지신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고 순식간에 TM이 미국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영국으로 넘어왔어요. 그 영국에 넘어온 그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분들이 이제 이 얘기하는 비틀스예요. 그래서 비틀스가 월남전을 왜 가야 하느냐, 또 사륙전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반대 운동을 하고 또 그걸 이제 받았던 미국의 대학이 여러분 히피 운동하는 걸 아십니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이상한 막 그냥 모습을 하고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피리 불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기존의 서양의 제도, 문화, 모든 관습에 대해서 싫다 이게. 반대 운동하는 게. 그게 그 꼴이 싫다. 너무 관습적인 게.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겠다. 자유. 제한받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이렇게 기르고 행동도 아주 이상하게 과거에 없던 그런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운동에 굉장히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물결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또 버클리 대학 같은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이 월남전을 반대하면서 기존 미국 문명, 서양 문명의 반대 운동을 전개해요. 그러면 저 반대를 이제 2000년 동안
그 해오던 서양의 그 기독교라든지 기존 문명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대안으로 그럼 뭘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바로 동양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때는 그게 응답이 그 당시에는 TM이 초월 명상이 그거를 그 허전한 지대를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 동양에 대한 관심들이 그 서양의 지식인들 사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정신적인 고향, 이 자기네가 2000년 동안 해왔던 서양 문명의 그런 그 패러다임이 아닌 어떤 새로운 게 없느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좀 동양을 그 대안으로 했고 그 동양을 찾아서 나섰는데 거기에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월남 출신의 시인이자 성녀 누구 생각나신 분 없습니까? 지금 프랑스에 가서 틱나탄. 네, 맞습니다. 이 틱나탄이 대안으로 떠옵니다. 틱나탄이 미국에 가서 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 인권운동한 목사하고 그 아주 강연을 하고 이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이 틱나탄이 아주 영적인 지도자, 그 불교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틱나탄은 그 당시에 이 프랑스 식민 시대를 살면서 프랑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은 그 후에 어디로 정착을 하냐면 프랑스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프랑스의 불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고 그 달라일라마는 1959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때 침공을 했을 때 티베트 성녀가 수만 명이 죽었어요. 살골당했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절이 다 불이 나고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1959년에 드디어 달라일라마는 몰래 티베트로부터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설산을 넘어서 인도로 넘어옵니다. 망명해오죠. 그것이 바로 달람샬라, 인도의 북부 지방의 달람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달람샬라로 티베트의 성녀들을 끌고 피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지도자가 두 사람이 아까 말한 틱나탄과 그다음에 티베트에서 온 이 달라일라마 스님이 영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달라일라마 스님이 과학을 엄청 좋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기술자였대요. 그 티베트에 거기에 계실 때 자동차 고장나면 달라일라마 스님이 직접 자동차 다 고치고요. 또 시계 고장나면 시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뭐 굉장한 이 테크니컬한 기술자로 뛰어나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일정부 80년대에 들어오면 87년인가 되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이 변호사이면서 백만장자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달라일라마를 찾아와서 달라일라마의 그 뜻을 세계에 펴는데 자기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또는 의사들, 심리학자들, 뭐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달람샬라에 있는 티베트 성녀들하고를 모아가지고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라는 그 협의회를 만들어요. 학회 같은 걸 만들어요. 그 이제 수장은 달라일라마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지금 말한 미국의 변호사이며 사학가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의 그 지성인들이 만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 컨퍼런스를 하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의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내요. 그 책이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번역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에 이 동양의 문화와 정신 문화와 서양의 과학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불교는 이제 산중불교에서 또는 은둔불교로부터 또는 신비주의에 있던 불교가 과학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틱나탄이란 분도 그 시인이자 승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글도 유연하게 쓰고 우리나라에 한 20, 30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틱나탄은. 그거 읽어보면 누구나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 안 써요. 어려운 말을 안 씁니다. 아주 쉬운. 부처님 그 어려운 말 했겠어요? 아주 쉬운 말 했겠죠. 그럼 대중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을 그렇게 고답지게 어려운 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전달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주, 지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 쉽게 그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게 뭐 좀 거기에 잘못된 어떤 전달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틱나탄이나 이 달라일라마는 가능한 쉬운 말로 이렇게 하려고 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오늘날 명상에 열광하게 되는, 현대인이 명상에 열광하게 되는 씨앗을 뿌리게 됐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